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7월 29일 수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 좀 하고 있고요. 먼저 최근 우리 주주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최근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 조정을 받으면서 마음 고생하시는 주주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는 거냐, 추가 매수를 해야 하나, 그냥 손절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저희가 힘든 구간일수록 감정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보다 왜 빠졌는지,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 시장인지 냉정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 주주분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하락의 이유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였죠. 사실 많은 주주분들이 오늘 이 실적만 좋게 나오면 반도체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최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는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어 있었고, 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미리 들어간 투자자들도 적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문제가 된 부분인데요. SK하이닉스는 실제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도 크게 늘고 AI 메모리 성장세도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좋은 실적보다 얼마나 기대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실제 발표에는 기대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그러자 생각보다 아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투자자들의 매물까지 겹치면서 하락폭이 더 큰 모습이었죠. 결국 이 SK하이닉스가 크게 밀리자 반도체 업종 전체의 투자 심리가 약해졌고, 지금은 좀 회복이 됐지만 이 코스피도 동반 하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이 되고 삼성전자 역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가보다 더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따로 있어요. 일단 어제 장마감 직전에 오후 2시 30분, 그때는 외국인 숏 포지션이 유입이 되면서 누적 롱 포지션이 약 4조 원 수준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이 외인들이 이제 방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셨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런 정반대의 모습이 나와줬죠. 이 외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롱 포지션을 이제 유입을 하면서 누적 롱 포지션이 다시 약 8조 6천 원 수준까지 크게 증가를 한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메이저 창구도 한번 보시면 오늘 JP 모건 창구를 보면 장 마감 직전까지 매도 없이 순매수만 이어졌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약 630만 주 규모를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장은 상당히 불안했지만 반대로 이 외국계 자금은 오히려 하락 구간을 이 매수 기회로 보고 있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다시 차트를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에 18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어제 12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후 들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낙폭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좀 나오면서 이런 기술적 반등이 시작이 됐고, 외국인 매수도 함께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NXT 거래에서도 추가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는 21만 5천 원 부근까지 회복을 한 상태고요.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자리는 20만 원 구간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이 부근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즉 내일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소리죠. 개인적으로는 최근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낙폭이 너무나도 컸고 아래쪽에도 거래량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이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단기간에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 하락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가능성도 함께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데, 일단 내일 새벽에는 FOMC 금리 결정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현재 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보다 연준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하느냐, 이게 시장에서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미국 2분기 GDP와 PCE가 발표가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GDP는 미국 경기가 얼마나 견조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입니다. 이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가 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가 있고, 반대로 너무 강하게 나오면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예요. 이 수치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 금리도 부담을 덜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금요일에는 고용비용 지수 발표도 기다리고 있죠. 임금 상승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질 수가 있고, 반대로 안정적인 수준이 확인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 이번 주는 이런 삼성전자 방향을 결정한 이벤트들이 모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도 이 외인들은 오늘 선물에서 롱 포지션을 크게 늘렸고, 외국계 메이저 창구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공포에 흔들려지는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내일 FOMC 결과와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시장은 항상 가장 두려울 때 바닥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우리 주주분들 지금 정말 힘드신 거 알아요. 이런 계속되는 하락에 굉장히 지치셨을 거고, 계좌를 볼 때마다 답답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구간에서 감정적으로 매도를 해버리면 정작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저희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 장에서 어떤 가격을 지켜야 하는지, 언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FOMC 이후에 어떻게 저희가 이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도 자주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심지어 어제랑 오늘도 연속으로 나왔고요. 만약 내일 오전이나 이후에 또 한번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이 대응을 하기엔 늦고, 그때 가서 진짜 또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아직 앞으로 이어질 큰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완전히 방향을 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당장 내일 목요일장 오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이 라이브 방송으로 신호를 좀 드리고 대응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연락하셔서 지그래도 뭐 손절해야 되냐,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식을 좀 바꿔서 당장 여러분들한테 앞으로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앞으로 또 충분히 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 내일 고점이랑 저점, 신규주 추가 매수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에 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제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저장을 해서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예요. 이제 시장에 남아있는 가장 큰 이벤트는 내일 FOMC 금리 결정과 케빈 어시 의장의 기자회견이에요. 현재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게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시장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앞으로의 금리 방향에 대한 연준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같은 날 발표되는 미국 2분기 GDP와 그리고 PCE 또 고용비용 지수는 임금 상승 압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소리죠. 결국 이번 주는 이런 결과들을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정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은 저희가 조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요 이벤트 결과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리하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삼성전자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주주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올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주주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이 삼성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10에 3907에 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의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정보 브리핑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선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르는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